만약에 나보고 필리핀에서 시빅 타이발이랑 아반떼랑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아반떼 N을 살 거야. 돈이 없어. 너무 비싸 시빅 타이발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살고 있는 방구석 체증인 김치아빠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 사고가 나갖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었네. 얼마 전에 트레드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가 어떤 답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아반떼 N의 최대 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글을 달았냐면 어중간한 게 단점이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주셨고 또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답글 중에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답글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아반떼 N 어중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빅 타이발이랑 비교했을 때 어중간하다 라는 얘기를 했어. 아반떼 N 어떤 차입니까?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유일한 수동 펀카야. 제가 봤을 때는 아반떼 N도 조만간 이 수동 미션이 없어.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조금 여태까지 비교했던 거랑 다른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자고. 아반떼 N 한국에서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시빅 타이발. 시빅 타이발은 한국에서 안 파니까 일본 가격을 봅시다. 일본 가격에서는 얼마야? 자, 이게 미국에 갔어. 차이가 적게 나면 5,000불 정도까지 얘기 들어봤어요. 5,000불 정도 차이가 난다. 10,000불 차이가 난다. 그러면 또 아반떼 N이랑 시빅 타이발을 같이 파는 나라 호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을 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시빅 타이발은 혼다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기록이 있어. 근데 아반떼에는 없어. 공식 발표가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서킷을 자주 가거나 무슨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서킷에 막 집중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라는 브랜드의 그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 타임만 생각을 하고 싶냐면 유튜브 보면은 둘이 같이 서킷에 달리거나 이러는 유튜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두 차의 컨디션이 같았는가? 거기다가 또 이제 서킷이나 이런 것들의 또 형태에 따라 또 달라.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유튜브에서 이게 더 빠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별로 저거는 안 해요. 대부분의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영상들은 아반떼보단 시빅 타이발이 빠른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저는 아반떼 N 굉장히 높게 칩니다. 특히 ELSD나 뭐 이런 거는 정말 물건이야. 막 가격 차이가 10,000불, 1,500만 원 차이가 난다. 이 두 차의 이 격차가 1,500만 원만큼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유튜브나 많은 이제 자동차 리뷰 사이트들에서 이 정도 급에서 가장 좋은 차 그러면 시빅 타입 R을 꼽는 이유는 뭐야? 미묘하게 격차가 나요. 두 차가 한 40마력 정도 차이 나요. 서킷에서는 이 40마력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을 해. 시빅 타입 R에는 기계식 LSD가 들어갔죠. 근데 이 LSD가 워낙에 물건이다 보니까 코너 탈출 속도가 아반떼 N이 더 빠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코너가 많은 이런 데서는 아반떼가 유리한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탔을 때 서킷에 그렇게 많이 안 가죠. 일반 그 자동차 오너들이 막 와인딩 하러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일반 도로에서 빵 치고 나가고 막 이럴 때 그 40마력 드래그 레이싱 했을 때 차이 나는 그 40마력 여기에서 주는 느낌이 다른 거야. 아반떼 N의 클러스터 계기판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시빅 타입 R의 클러스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보통 리뷰들이 짧게 타는 리뷰들이 많다 보니까 짧게 서킷에서 가서 그날 이제 서킷 달려갔다. 아반떼는
재밌는데? 가성비 최고인데? 다 이런 식의 리뷰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이걸 롱텀으로 리뷰한 사람들,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면 아반떼 N의 문제점으로 This 6-speed is not as good as the one in the Civic. That's probably not a surprise. The clutch in this Elantra N is feather light. Now you're either going to like that or hate it. The manual transmission that comes standard in the Elantra N sucks. I absolutely hate the clutch. It has no feedback whatsoever. The shifter is rubbery and vague.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아반떼 N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해? 그럴 바엔 DCT에다 투자를 하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아반떼 N도 수동이 사라질 것 같아. 거기에 비해서 시빅 타입 R은 이 차 한 대를 위해서 수동 미션을 당금질을 했어. 일반 사람들한테 시빅 타입 R이 더 많은 감정을 채워주기 때문에 시빅 타입 R을 최고의 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빅 타입 R에 비하면 아반떼 N은 후발주자예요. 그쵸? 내 차가 이 차보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는 게 더 강력하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현대는 그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그 작은 차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조그만 감성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다 보면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아반떼 N을 개발한 거 이거를 그렇게 갔으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반떼도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오래된 차고 세대가 여러 세대가 거쳐진 차인데 N으로서 도전을 한다 그러면 사실 좀 끝까지 가는 도전을 한 번쯤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반떼 TCR을 만들어서 TCR에 출전을 해. 일반인 중에 TCR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TCR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개발비는 개발비대로 드리고 제대로 마케팅을 못한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시빅 타입 R이 일본에서 600만 원이 넘어가는 시빅 타입 R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류 최강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내가 차를 산다면 가장 좋은 차를 사고 싶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 욕심이 다 있는데 아반떼 N 뭔가 처음 이거를 고르는 순간부터 아반떼 N으로 좀 타협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라는 거지. 그 포지셔닝 자체가 내 자신과 타협을 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차라는 거야. 야, 내가 돈 쓸 건데 내가 아반떼 엘란트라 N을 사야겠어? 시빅 타입 R을 사지? 물론 한국에서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최고의 펑카야. 아반떼 N을 가성비로 이길 수 있는 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제 욕심이에요. 그냥 시빅과 뭔가 좀 더 근사한 저거까지 끌어올렸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반떼 N의 최대 단점은 이런 타이틀이 없는 무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오늘은 시빅 타입 R이랑 아반떼 N을 놔두고요, 한번 비교를 잠깐 제 나름대로 관점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태까지 필리핀에 살고 있는 방구석 차쟁이 김치아빠였습니다. 안녕, 빠이빠이.